안녕하세요. 자팍다식 채널입니다. 오늘은 조선을 창업하다 태조 이성계라는 제목의 영상 보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계의 아버지 이자춘은 고려 출신 이주민으로 원나라의 하급관리로 있다가 원나라의 이주민 차별정책에 반감을 품고 고려를 돕기 위해 나섰습니다. 이성계가 청년으로 장성하자 이자춘은 아들 이성계와 함께 동북면 유민들을 기반으로 1355년 공민왕을 도와 고려의 옛땅을 수복하였습니다. 이때의 공적으로 이자춘은 대중대부사복경이란 관직을 얻어 그의 가족은 고려의 수도 개경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공민왕은 동북면을 안정시키기 위해 이자춘을 적임자로 판단하고 그를 1년 뒤에 삭방 도만호 겸 병마사로 승진시켜 다시 동북면 지역으로 보냈습니다. 결국 이자춘은 동북면의 안정을 위해 전력투구하다 4년 후인 1360년에 병사하였습니다. 그 즈음 이성계의 형 또한 사냥하다가 호랑이에게 물려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차남 이성계가 아버지의 자리를 이어받았습니다. 아버지 이자춘 사후 동북면의 실력자로 부상한 이성계는 자신의 세력을 키워가면서 공민왕을 돕습니다. 1361년 10월 만호 박의의 반란을 진압하고 홍건적이 침입해 개경이 함락될 지경에 이르자 사병 2000명을 거느리고 개경 탈환 작전에 참여해 가장 먼저 입성하여 공민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얻게 됩니다. 또한 1362년 원나라 장수 나하추가 수만의 군사를 거느리고 침입하자 동북면 병마사로 임명된 이성계는 이를 물리치며 큰 명성을 얻게 됩니다. 이때 그의 나이 27세로 문무를 겸비한 출중한 장수로 우뚝 서게 됩니다. 원나라가 공민왕을 폐위시키기 위해 침략하자 최영과 이성계는 이를 물리쳤으며 1369년과 1370년에 걸쳐 공민왕의 명을 받은 이성계는 동령부를 공격하여 함락시켰습니다. 1377년 경상도, 전라도 일대 지리산에 출몰한 왜구를 크게 물리쳤으며 1380년에는 일본의 소년장수 아기바투가 이끄는 왜구를 운봉에서 섬멸하였습니다. 이를 황산대첩이라고 부르는데 최무선이 처음 화통과 포를 선보여 승리한 전투였습니다. 이성계는 30여 년 동안 수많은 전투에서 단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는 장수로 명성을 떨쳤습니다. 1388년에는 벼슬이 문화시중 바로 아래인 수문화시중에 이르렀습니다. 1388년 4월 이성계는 우왕과 팔도 도통사 최영의 명을 받고 5만의 대군을 이끌고 요동을 정벌하기 위해 북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이성계가 위화도에 당도한 5월에는 장마로 인해 물이 불어나 압록강을 건널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이성계는 요동 정벌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상소를 올리면서 4가지 이유를 내세웠습니다. 첫째,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공격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둘째, 농번기에 전쟁을 하면 백성들의 원성을 사게 되며, 셋째, 요동에서 전쟁을 하면 남쪽에서 왜구가 창궐할 것이며, 넷째, 무더운 장마철에 전쟁을 하면 활의 악유가 녹아 활을 쓸 수가 없고 병사들이 질병에 걸릴 위험이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우왕과 최영이 완강히 반대하며 요동정벌을 독촉하자 이성계는 조민수와 의논하여 드디어 위화도 회군을 전격 단행하여 우왕을 폐위하고 최영을 유배시켰습니다. 그리고 조민수의 의견을 받아들여 창왕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창왕 또한 신돈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폐위시키고 공양왕을 옹립했습니다. 이색, 정몽주 등이 고려의 멸망을 막으려고 끝까지 노력했으나 결국 실패하였습니다. 새 나라를 건국하려는 신흥 세력 조준, 정도전, 남원, 이방원 등이 1392년 7월 이성계를 왕으로 추대하고 고려의 마지막 왕인 공양왕을 원주에 유배시켰습니다. 이로써 고려는 474년 만에 멸망하고 11년 후에 공양왕은 처형되고 맙니다. 이성계는 새 왕조의 기틀을 갖춘 후
정도전, 조준 등의 건의를 받아 1393년 3월에 국호를 조선으로 확정지었고 무학대사와 정도전의 의견을 받아 한양을 새 수도로 삼았습니다. 법제 정비도 서둘러 1394년에 정도전의 조선 경국전과 조준의 경제육전을 편찬하였습니다. 법전을 통해 조선은 유교 정치를 국가 운영의 기본으로 삼으려 하였고 또한 여러 제도들도 유교에 의해 개혁해 나갔습니다. 조선은 강력한 숙류억불 정책을 실시하며 유교 지상주의적 국가사회를 지향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나라 조선을 창업한 이성계의 노년은 불행했습니다. 왕자들 사이의 왕위 개선권을 둘러싼 치열한 권력투쟁 때문이었습니다. 1398년 일어난 제1차 왕자의 난은 다섯째 아들 이방원이 무력 봉기하여 정도전, 남원 등을 제거하고 세자 방석과 일곱째 아들 방본을 살해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이성계의 병중에 일어났는데 상심한 이성계는 왕위를 둘째 아들 방과에게 물려줍니다. 1400년에 일어난 제2차 왕자의 난은 넷째 아들 방간이 일으킨 무력정변인데 이 정변을 진압한 이방원이 직접 왕으로 즉위합니다. 그러자 태조 이성계는 몹시 분노하여 아들 이방원에게 옥새를 넘겨주지 않고 함흥으로 몰래 떠나버립니다. 이방원은 옥새를 받기 위해 차사를 보내지만 그때마다 이성계는 아들에 대한 정오심으로 오는 차사를 모두 죽이는데 여기에서 함흥 가면 오지 않는다는 뜻으로 함흥차사라는 말이 유래합니다. 태조 이성계는 새로운 나라 조선을 건국하여 유교적 정치이념을 표방하고 재상 중심의 관료적인 중앙집권적 정치체제를 구축해 나가면서 정치개혁과 민생안정 및 부국강병을 과감하게 도모한 조선 왕조의 창업자로서 그 위대한 업적을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의 왕조가 사라지고 새로운 왕조가 생기는 것은 한 사람의 영웅의 업적만으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백성들과 시대가 간절히 염원할 때 비로소 새로운 왕조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이치가 이와 같을 것입니다. 오늘의 참고도서는 한 권으로 쓴 조선왕조 인물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